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의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아 코로나 걱정돼가지고요. 예. 예, 마음이 이제 무겁습니다. 네. 그래도 뭐 두 분 쌀이 있네. 네, 여전히 살이 살이 있죠. 있네. 네. 살이 있네. 청취자께서 운동센터에서도요 모두 스톱이라고 연락이 와서요 오늘부터는 그냥 23층 층계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공짜 운동 함께들 해보세요. 두 분은 23층 계단 올라가 본 적 있어요? 뚱커벨의 경우에는 꿈도 안 꿉니다. 왜냐하면 23층 올라가면 살이 있네가 아니라 살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네. 만약에 집이 23층이면 1층에서 노숙을 하겠습니다. 무겁당 진짜 재밌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최 앵커 매력이 최고입니다. 저희는 아줌마들입니다. 와, 중년 여성분들에게도 저희 무거운 녀석들이 인기네요. 예. 아, 두 분 열심히 덕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며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도 드리고요.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뭐 코로나 얘기 시작해야죠. 내일부터죠. 2.5단계로 이제 수도권이 격상이 됩니다. 네, 내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가 됩니다. 지금 1차, 2차 대유행 때는 달리 이번 유행 같은 경우에는 중심 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단계로 올라가면 영업 제한 시설이 더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네, 헬스장을 포함해서 실내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뭐 유흥 시설은 물론 이 노래 연습장 그리고 방문 판매 홍보관도 아예 문을 닫아야 됩니다. PC방과 영화관, 독서실도 밤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고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 필수 인원 이외에는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네. 이 오후 9시까지만 식당 등의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9시. 밤 9시? 네, 밤 9시. 밤 9시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밑줄 몇 개 칠까요? 21개. 왜요? 21시니까요. 21시니까. 별은 몇 개 달아요? 별은 9개만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전혀 안 해오셨어요. 네. 힌트 준비 좀 해오세요. 네. 자, 그리고 배 수장 지난 1, 2차 대유행과는 정상 기자도 얘기했지만 좀 다른 모양새요. 어떤 중심 축이었고 생활 주변에 있다. 그래 방역 당국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표현이 맞습니다. 곤혹, 난감, 네. 난항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3차 대유행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요. 또 동시다발입니다.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1, 2차 때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더 우려하게 되는데 재감염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로부터 몇 명이 재감염되느냐가 중요한데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저 재감염 지수가 1.43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도 1.4입니다.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 중에서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불명 비율,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17.3% 위험스러운 그런 수준이거든요.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네. 17%나 정도는 18%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700에서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일 검사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지시했다면서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별진료소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또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활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네.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지면 15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5분 만에요? 네, 15분 만에요. 지금은 하룻밤 자고 나야지
양성이냐 음성이냐 나오던데. 지금은 이제 PCR 방식, 그 유전자 증폭 방식이라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네, 15분이면 확인할 수 15분 만에. 있고 이 정확도도 90%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들께도 이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 가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감염에 의심되면 반드시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예. 호소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그런 검사료는 안 받나요? 내 몸이 좀 이상해서 보건소를 갔어요. 그럴 때도 검사료를 안 받나요? 검사료는 제가 확인해보고 금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님을 걱정하는 문자가 아, 정상근 기자님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살 좀 찌우세요. 정상근 네. 기자님. 예. 아 이거 안 되겠어. 아. 살 좀 찌워야 되겠어. 네. 살이 많은데요. 밀크 사탕 하나 주시고 이거 한 박스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밀크 네. 사탕 하나 방수 전해주시고 올라갑니다. 살 좀 정상- 찌우세요. 정상 기자가 배 주변에는 살이 많은데. 그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전 세계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확진자 기록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에서는 비상 대응팀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백신도 이번 달부터 접종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전망되고 있거든요. 15일 날에는 화이자 1차 출하분, 22일에는 모더나 1차 출하분이 공급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 유명한 이 보건 분석 연구소죠. 워싱턴 대학의 의과대학 보건 계량 분석 연구소에 따르면은 4월 1일까지 미국에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26만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1일 확진자 수가 22만 명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1차 유행이 됐을 때는 한 3개월 만에 10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일주일도 안 돼서 5일 만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5천으로 지금 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은 백신 공급은 정상 기자 언제쯤 네. 이루어질까요? 지금 백신 공급,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긴급 백신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또 연내 접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은요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생각보다 수가 적은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억 회분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올 한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한 그보다 한 10%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물량이 달린다 이런 네, 얘기입니까? 네, 물량이 달린다라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곧 정부가 이 구체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와 우선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나머지 제약 회사들과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계약을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곧 있을 정부의 발표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예산에 지금 백신 구입비로 얼마가 책정이 돼 있죠? 한 1조 2천억인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 백신은 양과 질입니다. 공급량과 안전성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 부작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량 떠나서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당국자도 계속 질문을 많이 받고 관련된 보도를 종합해 보면 빠르면 내년 2분기 조금 이 정상적인 속도대로라면은 내년 가을에 또 공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빨리 마음은 상당히 다급한데 좀 백신이 더 빨리 공급되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게 중요하다. 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는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와, 백신 전문가세요? 네. 네네. 밀크 사탕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좀 간결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예, 예.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10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네. 윤 총장 측이 오늘 재차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재차 이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 그리고 감찰 기록 공개를 촉구를 했는데 이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은 이 관련법상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감찰 기록을 이제 주기를 줬는데 이 윤석열 총장 측은 이 감찰 기록이 대부분 이제 언론 보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감찰 기록을 다시 달라고 하고 또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징계위에 앞서서 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게 제 언론의 해석입니다. 네. 그 징계위 참석할 예정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죠. 윤석열 검찰총장 저기 이제 기피 신청을 검토를 한다는 거죠 지금. 기피 네네. 신청을. 그런 이유는 이제 10일 징계위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 징계권 헌법 소원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징계위원회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달라고 했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의 참석이 유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는 추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절대적으로
법무부에 유리한 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전 법무실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 윤석열 총장과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이제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이 이영구 차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업무 복귀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이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허가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또 관계이라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럴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검사 징계법이 또 위헌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 헌법 소환도 냈습니다. 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를 했는데요. 문제 삼은 이 검사징계법 5조 2항을 보면 그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인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 징계위원회가 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뭐 변호사, 법학 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한 명씩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네. 법무부는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즉시 또 항고장을 냈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달 이제 1일 날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요구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이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조미연 판사가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복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뭐 의사를 존중한다,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일 흐르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갈등이 더 증폭된다. 도저히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징계 예. 집행 정지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이 거두어 달라, 취소해 달라 해서 다시 항고장을 법무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심리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저 유튜브로 뚱커벨의 평론이 명쾌해졌습니다. 그래서 평론가 중에 최고예요. 뚱커벨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사탕 하나 더 주시나요? 이럴 때는 뚱커벨이 저 청취자분께 사탕을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화님. 네. 그나저나 저 정상근 기자는 마스크가 소형이에요. 좀 작은 것 같은데 마스크요? 온 얼굴을 덮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대형이군요. 네네. 가만히 봐서 미안합니다. 초대요. 아니, 자세히 보면요, 엑스라지라고 돼 있네요. 네네. 2X 라지. 자, 그리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가 이제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속보 들어온 거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한 상황인지 군데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온라인이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떤 상황인지는 뭐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올라간 안건 중에는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안건으로 올라가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이 회의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명 이상이 해야지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 그러던데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다. 그 메인 안건은 아니고요. 네. 근데 현장 발의를 하려면 7명 이상의 현장 동의가 발의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법원 내부망에서는 일부 판사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오히려 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이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사찰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간결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정보를 177회 불법 사찰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게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정지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다 이거죠. 법무부 쪽에서는. 네. 네. 지금
무거운 녀석들 하는 중간에 청취자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정상근 기자님, 마스크는 대형, 얼굴은 초대형.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뭐라- 엑스라지고 얼굴은 XX라지래요. 뭐라 반박할 말이 없네요. 네. 팩트니까. 6503님께서도 정상근 기자님 얼굴이 큰가 봐요. 아니에요. 크긴 크지만 배수장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네. 늘 옆에 있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까지 9일 날이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 네네. 예,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이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집요한 저항이나 불이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라며 본인이 책임지고 입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 같던데 네. 이러다가 그 작년에 제2의 패스트트랙 이런 사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3-4시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막판에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 추천을 밀도 있게 한 번만 더 협의를 해보자. 예.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 강행은 일단 멈출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이견은 여전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심의를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 입법에 시급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호영 원내대표는 시한을 정해놓고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결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밀도 있게 논의하려고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결렬된다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9일 날이죠. 그러니까 네. 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모레 9일 날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를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어때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그 사과를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9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 맞춰 사과하겠다는 건데 최근 뭐 장제원이나 배현진 의원 등 그 일부 의원들이 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 처음부터 사과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중도층을 끌어안고 3, 40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조호영 원내대표는 또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보도 채널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의사당 복도인가 봐요. 공수처 반대하면서 선팻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뭘 들고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